두 번째 주제, 손성빈도 강민호처럼? 자, 이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나왔는지부터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. 강민호 선수가 FA로 삼성으로 이적했습니다. 그 이후로 롯데 주전 포수 자리가 좀 5년 동안 무주공산이었어요. 좀 많은 선수들이 테스트를 받았죠. 김준태, 안중열, 또 나균환 선수, 지시환 선수, 여러 선수들이 거쳐갔지만 결국에는 롯데가 2023 시즌을 앞두고 LG의 주전 포수였던 유강남 선수를 영입합니다. 4년 80억 원의 대형 계약이었죠. 그런데 큰 변수가 생겼습니다. 2024 시즌 도중에 유강남 선수가 좀 타율 1할대로 부진했고 여기에 수술을 받아야 한다. 그리고 7개월의 재활 기간이 소요된다고 하면서 즉 시즌 아웃이 됐습니다. 이제 백업 포수들이 잘 메꿔줘야 하는 시기가 또 왔죠. 롯데는. 롯데 안방 같은 경우는 강민호 선수가 이제 이적을 한 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. 이 어린 선수들, 뭐 김준태, 안중열 이런 선수 지금은 없지만 이런 선수들이 기회를 받았고, 뭐 지금 나균환 선수도 굉장히 포수로서 많은 기회를 받았었는데. 다양한 얼굴이 기회를 받았지만 확실하게 좀 두각을 나타낸 그런 선수가 없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 보강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고, 그러다가 이제 2020년이었나요? 그 성민규 전 단장이 그 굉장히 좀 핫한 스토브 리그를 보내요. 그러면서 이제 어떤 선수를 영입을 할 것이냐, 뭐 이지영 선수를 그때 영입을 할 것이냐, 그리고 그때 2차 드래프트도 굉장히 핫했거든요. 어떤 선수를 데리고 오냐 했는데 결국 지시환 선수를 트레이드로 이제 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. 하지만 지시환 선수도 뭔가 좀 다양한 사건 사고에 좀 휘말리면서 본인의 어떤 진가를 발휘하지 못했고, 그러다가 이제 작년 앞두고 드디어 이제 주전 포수를 품겠다 해가지고 거액 4년 총액 80억 원 이런 대형 계약을 하면서 유강남 선수를 영입을 합니다. 뭐 일단 뭐 유강남 선수의 뭐 실력이나 성적에 비해서 좀 규모가 크지 않느냐라는 뭐 얘기도 있었긴 한데, 당시에 포수들이 대이동을 하면서 맞아요. 전반적으로 포수들의 몸값이 높아지는 현상이 있었습니다. 근데 뭐 여러 가지 평가가 좀 갈리기는 하지만 유강남 선수가 지난해 뭐 아주 좋지 않았던 건 아니거든요. 사실 좀 승부처에서 조금 약하기는 했는데 이 후반으로 갈수록 좀 좋아지는 모습을 보였고, 그리고 유강남 선수가 이제 안방마님이 되면서 그 롯데 마운드가 굉장히 안정화되는 또 그런 또 효과를 봤어요.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올해죠. 올해 많은 경기를 뛰지 못했고 심지어 이제 수술을 받아서 시즌이 아웃된다는 그런 소식을 전했는데, 물론 이제 남은 백업들에게는 굉장한 또 기대가 있지만 또 그 롯데 팬들 입장에서는 그 강민호 선수 이후에 어떤 우여곡절을 겪었던 거를 봤다 보니까 좀 더 좀 고민이나 좀 우려의 목소리가 좀 컸던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혹시 손성민 선수랑 인터뷰 해보셨어요? 사실 이 주전 포수 자리를 꿰차서 시즌 전체를 치른 경험이 없잖아요. 그래서 중계를 보면서도 좀 힘들겠다 생각은 했는데, 힘들죠 하니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왜 더 그러냐면 뭐 체력적으로도 그런 부분이 있지만 본인은 유강남 선수의 뒤를 따르면서 배워가고 또 선배님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그런 과정들이 너무 재밌었는데, 어떻게 보면 유강남 선배님의 발자국을 따라 걷고 있었는데 그 발자국이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. 본인의 이렇게 길을 걷고 있었는데. 그러니까 좀 처음엔 혼란스러웠다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유강남 선수와 최근에 전화도 많이 하고 하면서 경기 피드백도 주고받고 있고, 또 나중에 좀 돌이켜 생각해봤을 때 내가 진짜 이때 진짜 많이 성장했지 하면서 좀 돌이켜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다.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그 유강남 선수가 이제 시즌 아웃 소식이 전해질 때 이제 제가 이제 롯데 관계자분들하고 좀 얘기를 나눴던 부분이 생각이 나는데, 옛날 그 강민호 선수가 이 자리를 잡았을 때처럼 우리 손성빈 선수가 해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2006년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. 그때 이 스프링 캠프에서 팔 부상으로
최기문 선수가 이제 거의 뭐 시즌 아웃이 됩니다. 그러면서 이제 강민호 선수가 어떻게 보면 조금 갑작스럽게 좀 주전 포수 자리를 맡게 됐어요. 근데 당시에도 강민호 선수 하면 타격적으로는 좀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좀 어리고 또 경험이 적다 보니까 이 포수로서 얼마큼 잘해줄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물음표가 있었습니다. 근데 그때도 당장 이제 자원이 없다 보니까 이제 강민호 선수가 나섰는데 이게 강민호 선수가 크게 성장하는 계기가 됐다 이런 평가가 많이 나와요. 그래서 2007년에 이 최기문 선수가 돌아왔지만 이 강민호 선수의 비중이 그렇게 줄지 않았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지금 굉장히 위기인 건 맞잖아요. 이 주전 포수가 없다라는 거는. 하지만 손성빈 선수가 이 그 기회를 이 발판 삼아서 성장을 해준다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훨씬 더 좋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. 그리고 이제 손성빈 선수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은 이 선수도 그 입단 때부터 굉장히 많은 기회를 많은 그 주목을 받았던 선수예요. 아무래도 이제 좀 가진 게 좀 많은 것 같다. 뭐 일단 어깨도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첫해 그 이른바 레이저 송구로 많은 또 구단을 놀라게 한 또 자원이거든요. 그래서 이 선수는 좀 경험이 많이 쌓이고 그러면 분명히 좀 포수로서 만개할 수 있을 것 같다. 이런 제가 기대를 많이 주변에서 들었습니다. 근데 올해 어떻게 보면요. 이 선수에게도 굉장히 좀 전환점이 되는 시기예요. 일단 군복무를 마치고 돌아와서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으로 1군 풀타임을 뛰는 시기였어요. 그리고 이제 명장 우리 김태형 감독이 또 포수 출신이잖아요. 네.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근데 아마추어 때는 사실상 그렇게 체계적으로 포수를 육성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. 거기 뭐 배터리 코치가 따로 있는 경우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손상민 선수 입장에서는 그 포수라는 어떤 그런 자리에 대해서 정말로 제대로 배우는 이제 좀 시기가 됐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얘기를 저도 들어봤는데 뭐 타격에서부터 뭐 포수, 뭐 블로킹, 뭐 리드 이런 거를 하나부터 열까지 다 싹 뜯어 고쳤다고 하더라고요. 사실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. 네, 그런데 이제 하나하나 뭔가가 좀 이렇게 좀 맞아 떨어지면서 본인도 이게 본인의 것을 좀 찾고 그다음에 아 내가 이런 능력이 있는데 지금 못 썼구나. 그리고 이제 뭐 포수로서 중요한 건 이런 거구나. 이런 거를 좀 하나하나씩 배워가는 과정이었어요. 네, 그런데 이제 좀 조금 갑작스럽게 이제 주전에 좀 입장을 맡게 됐죠. 근데 어쨌든 사실 이 또 김태형 감독님한테 좀 가장 많이 혼나는 포지션이기도 하거든요. 이 포수라는 자리가. 중계에 많이 나와요. 네, 많이 나오죠. 네, 많이 온다. 네, 그래서 막 그냥 장난으로 제가 많이 혼나죠? 막 이렇게 여쭤보기도 했었는데 근데 이런 과정이 근데 얼마나 이 선수한테 지금 중요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 시간인지 본인이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. 맞아요. 그래서 예전에는 좀 막막했다. 그리고 시즌 초반에 보면요, 좀 표정도 좀 굳어 있고 타격이 정말 안 됐었어요. 근데 이게 조금씩 하면서 타격도 타격이고 일단 저는 표정부터가 조금 여유가 조금씩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모습이 보인다라고 했더니 아 이렇게 자기의 것을 만들어가는구나를 알겠다, 이제 알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네. 그러면 지금은 손성빈, 정보근 중에 김태형 감독은 손성빈 쪽으로 거의 마음을 붙인 건가요? 근데 사실은 두 선수가 조금 누구 하나 좀 확 치고 나가지는 못하는 상황이기는 해요. 유광남 선수가 시즌 아웃 후 손성빈 선수가 31경기, 정봉근 선수가 20경기 이렇게 출전했습니다. 손성빈 선수가 조금 더 기회를 더 많이 받았고요. 타율은 1할대로 두 선수 기록 중이고 안타는 손성빈 선수가 12개, 정보근 선수가 5개. 출루율 2할대, 도루 저지율은 손성빈 선수가 2할대, 정보근 선수가 9푼 1리네요. 네. 네. 그렇습니다.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손성빈 선수한테 조금 더 무게추가 조금 쏠려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이런 선발 투수와의 호흡 등을 통해서 또 결정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. 예를 들면 뭐 박세웅 선수 같은 경우는 좀 정보근 선수와 좀 자주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네, 사실상 타격 성적이 저 정도이면 사실은 포수 쪽에서는 타격을 기대할 거 없고 이제 투수랑 얼마나 호흡이 잘 맞냐 이거 중심으로 기용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, 맞죠? 그렇죠. 사실은 방망이 쪽에서 조금만 더 둘 중에 두각을 내준다면은 조금 더 좀 쉽게 또 선택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비슷비슷한 모습이기는 해요. 홍순옥님이 포수가 참 키우기 어려운 포지션이라고 하셨는데 맞아요. 이게 진짜 공부도 정말 많이 해야 되고 네네. 본인의 어떤 이런 것도 좀 많이 좀 포함이 되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ABS 올해 생기면서 또 많은 것들이 달라졌잖아요. 그렇죠. 그리고 네. 이제 내년 같은 경우는 피치 클락이나 아니면 피치 컴 이런 네. 것들도 이제 좀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
진짜 좀 고생을 많이 하는 자리가 아닌가 싶어요. 그 손성빈 선수 같은 경우에도 시즌 초에 봤을 때보다 그 얼마 전에 봤을 때 살이 좀 많이 빠진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아무래도 이 1군 풀타임을 뛰는 게 또 처음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좀 중요하잖아요. 그래서 물어보니까 잘 먹고 있는데도 많이 살이 빠진다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. 예. 네. 근데 제가 또 얼마 전에 이 선수 또 인터뷰했던 기억이 나거든요. 근데 저는 네. 이 선수가 근데 사실 좀 어리잖아요. 2002년생이에요. 근데 그래도 굉장히 좀 책임감을 엄청 좀 강조를 하더라고요. 자기는 본인은 내가 잘하는 것도 물론 너무너무 좋지만 본인이 포수 마스크를 쓰고 선발로 나가는 날 팀이 이기기만을 바란다고 자기는 엄청 기도하고 있다고 매일매일 하이라이트도 보고 예, 그렇다고 이렇게 좀 많이 강조를 했거든요. 그래서 아직 어리지만 그래도 이 안방 마님으로서의 어떤 책임감과 이 자세는 확실하게 갖추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